예,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오늘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슈퍼 수요일입니다. 현역 의원 출신인 만큼 상대적으로 무난한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움직임에 청문회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 정치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장성호 건국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파행을 겪었는데 오후 들어서 정상화가 됐고요. 3명의 후보자입니다. 행자부 김부겸 후보, 해양부 김영춘 후보, 문화부 도종환 후보자의 청문회였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최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이제 오전에 한국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죠. 이게 오후까지 또 청문회 안 들어오시면 걱정했는데 다행히 오후에 이제 들어와서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그것만으로도 자유한국당에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국회 일정이 순조롭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청문회는 의외로 훈훈한 모습이 많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김부겸 그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예전에 김부겸 의원이 어려울 때 용돈을 줬다 그런 얘기하면서 축하한다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예. 그리고 김부겸 내정자에 대해서 제기됐던 논문 의혹 같은 것도 성실하게 이제 잘 소명을 했고요. 그리고 네. 이제 도종환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뭐 잠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진짜 농사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인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네. 굉장히 그 자연 친화적인 생활하신 거 맞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가장 놀란 장면. 도종환 내정자께서 북한이 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예. 사실 저게 국민들께도 의외일 수 있고 야당 의원들도 좀 당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북한이 주적이다 이런 답을 저렇게 직접적으로 하신 분은 처음이잖아요. 예, 그리고 뭐 국방부 장관 내정자라면 그런 표현이 당연한데 문화부 장관 내정자고 과거에 정교조 활동을 하셨는데 북한이 주적이라고 확실히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도종환 의원께서는 정말 야당을 배려하고 예. 그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선거 때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고요. 그런 모습들을 좀 청문회가 순조롭게 되기를 바라는 도종환 내정자의 간절함으로 받아들여서 예. 야당에서 좀 점수를 후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미 깊은 장면을 좀 짚어주셨고요. 장성호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어떠셨습니까? 이 청문회가 2000년부터 생겨서 25명의 현역 의원이 청문회를 거쳐갔는데 예. 25명이 다 전원 불패 신화를 남긴 그리고 어떤 동료 예우의 어떤 암묵적 관행이랄까요? 이런 것이 오늘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 않나. 물론 뭐 한국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극적인 그런 소재를 꺼내서 공격의 칼날을 세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같은 한솥밥을 먹는 같은 식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역시 현역 의원 불패 신화는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예. 물론 청문회는 청문회 나름대로 선고 질문하고 국민들한테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충족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일정 부분 예리한 그런 질문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청문회에서 자기의 과거의 인연을 꺼내고 뭐 형님 동생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리 국회의원을 같이 한다고 하지만 예. 그런 것들은 전파를 통해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것은 저는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한국당이 오후 2시부터 여기에 참여를 해서 예. 그래도 이 국정의 어떤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모두 총평을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후보자별로 좀 핵심 의혹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도종환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교통법규 위반에서 이 자격 논란이 지금 뜨겁고 또 오늘 청문회에서는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서서 간단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해명을 한 상태거든요. 해명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짚어보면 실제로 뭐 농사를 지었다. 그리고 고구마를 힘이 붙일 정도로 지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제기된 의혹들이 청문회 통과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도종환 내정자의 경우는 오히려 저거보다는 예. 정교조 전력을 왜 안 썼느냐. 그다음에 이게 이제 과거에 강정구 교수가 얘기한
그 미국이 우리의 주적이다, 북한이 아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예. 이 부분이 오히려 관심을 끌었다면 끌었습니다.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 북한이 주적이다 분명하게 하고 미국이 주적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아예 이념적인 논란을 차단해 버리는 모습, 이 모습에 좀 야당 의원들께서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62차례 교통법규 네. 위반은 그 국회의원의 차량이 국회의원 이름으로 등록이 됩니다. 근데 운전을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별로 없지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멀리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역구가 멀고 이렇게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으셨어요. 그러니까 비례하시면서도 이제 세월호 같은 건 사건 터졌을 때도 정말 현지에도 많이 가시고 그다음에 지역을 많이 다니시면서 강의도 하시고 그래서 생긴 일 같거든요. 시간을 맞추다가. 예. 근데 오히려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그 62차례 교통법규 위반했을 때 범칙금은 제대로 내셨는지가 궁금한데 아마도 예. 잘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별로 결정적인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농지법 위반은 사실은 절대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고 편법으로 무엇인가를 했거나 투기성으로 농지를 샀으면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거주하시고 예. 농사도 지으셨기 때문에 저 공방이 그렇게 거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네요. 네, 장 교수님은 도종환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뭐 전용 차선을 62차례 위반한 건 저는 그래도 이것은 좀 문제성 있게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예. 봅니다. 애초에 이것이 7인승으로 하면 9인승까지 전용 차선을 달릴 수 있는데 7인승을 해서 지금 62차례나 도로교통 전용 차선 위반으로 이것을 범칙금을 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국회의원의 어떤 기사가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의원 이름으로 전용 차선을 달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이 도로교통법에 대한 어떤 법 준수 예. 이런 것들은 저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법적인 큰 문제가 국가보안법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예. 이런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사소한 이런 법 질서 의식 이런 것들이 공직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라고 보고 저도 이제 청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청주를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 사실은 1시간 반 정도 거리인데 전용 차선을 타면은 정말 그러니까 반 정도의 거리로 빠르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에서 물론 의원님들이 국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정 활동할 때 시간이 상당히 쫓기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보기가 안 좋다. 그리고 뭐 기타 뭐 농지법 같은 거 물론 본인이 암에 걸리셔서 가서 요양하면서 거기에서 야채하고 직접 그런 거 싣고 뭐 우리 친구들도 제자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제자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오늘 해명이 1.5분 됐습니다. 국가보안법도 무정껏 찬성하지 않고 신중히 이것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뭐 그 빨치산 비전향 장교수 김영태 씨 회가변 참석한 것도 충북의 어떤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 대접을 하는데 거기에 참석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농지법도 위반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밭인데 이 마당으로 이렇게 정원으로 사용한 것을 내가 이제 몰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는 내가 위반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진솔한 모습, 이런 것은 정말 상당히 뭐 좋은 모습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렇게 결정적인 한방은 없는 그런 청문회였다고 봅니다. 예. 네. 도종환 후보자에게 해봤고요. 김부겸 장관 후보자, 김영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원금 의혹이 제기됐네요. 오늘 해명하는 모습도 보여지긴 했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장 교수님. 글쎄 그런 것들도 다 지금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동료 의원들이 지방분권과 국민 안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크다. 예. 칭찬이 한 70%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여당과 야당, 한국당은 제외하고 나머지 특히 이제 바른정당 의원들께서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예.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같은 경우는 논문 그리고 위장 전입 이런 거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아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해명할 건 해명하는데 예.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진실성 있게 인정을 했고 그리고 김영춘 해수부 장관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의 위장 취업 문제 이제 고문이죠. 그러나 이것이 위장 취업이 아니고 그리고
고문 역할을 충실히 했고 일주일에 2~3번 정도 가서 자문을 구했다, 자문을 해줬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은 위장 취업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봤을 때 앞서서 장 교수님께서는 의원 불패시나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같은 생각이신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김부겸, 김영춘, 도종환 세 내정자께서 예. 그러니까 되게 정돈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도 되게 조심스럽게 세 분 다 하시고요. 그리고 김부겸, 김영춘 두 분은 사실은 그 저희 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곳에 여러 번 도전해서 정말 지방 분권과 뭐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예. 그 점을 그 야당 의원들이 더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훈훈한 모습이 정말 많이 연출됐고요. 저 예. 논문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만약에 김부겸 내정자가 그 논문을 써서 교수로 갔다거나 예. 표절을 해서 그랬다면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런데 전혀 그런 경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청문회의 새해 그 현역 의원은 불패 신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현직 의원들의 판단은 뭐 마찬가지로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하실 거고요. 뭐 기록은 또 깨질 수도 있는 게 기록이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부터가 좀 더 상대적으로 큰 이슈이긴 한데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픽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그 성의식에 대한 문제, 여성 비하 논란인데요. 지금 보이는 거 이제 음주운전 관련된 내용인 것 같네요. 이것부터 볼까요? 광주일보에서 당시에 이제 칼럼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음주운전에 운 좋게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셨고 다운계약서 문제, 그러니까 청문회 관련해 가지고 그 칼럼을 쓰시다가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다운계약서 통해서 부동산 취득세를 나였다면 덜 냈을 것이다. 내가 주도한 게 아니고 특히 이런 부분이 일반적 관행이었다. 하지만 결코 옳은 일은 아니었다. 뭐 이런 부분이고요. 작년에 나온 책이 이제 남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이제 여성 비하 의혹 이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여성은 술의 필수적 동반자. 남자의 면상은 이력서, 여자의 얼굴은 청구서. 그러니까 이제 그 대부분 이제 기사나 혹은 뭐 이렇게 발췌해서 부분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논란이 될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일단 최 의원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여성이니까요. 예. 여성이 존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걸 제가 살펴보니까 직접 그렇다고 말한 게 아니라 인용한 글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청문회를 통해서 안경환 내정자가 어떻게 해명을 하는지 예. 보고 제 마음을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여성을 좀 존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다운계약서는 저는 저걸 관행이라고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요. 2006년 1월 이전의 다운계약서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그 2012년에 안철수 후보가 다운계약서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구새누리당이 굉장히 안철수 후보 검증을 세게 할 때거든요. 2012년에 야권 여론조사 1위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다운계약서가 왜 문제가 되지? 그래서 그거를 자료를 쫙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옹호도 적극적으로 해드려서 이 사안을 한번 깊이 파볼 기회가 있었는데 네. 2006년 1월 이전의 다운계약서는 예.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닙니다. 이거는 행자부가 내건 지침에 따라 국가 지침, 그건 예. 사실은 법적 효력을 갖거든요. 예. 그거에 따라 법무사들이 대행했기 때문에 이건 관행이다, 사과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도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인사 TF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확실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것이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음주운전도 보니까 저는 저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음주운전은 하셔서 막 세게 걸리셨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적발된 적은 한 번도 없고 글을 쓰시면서 내가 이런 적이 있었다고 고백하신 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것도 해명을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런 칼럼을 쓰실 때는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가 될 줄 모르셨겠죠.
누구나 그렇죠. 네. 장 교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논란이? 뭐 같은 교수로서 생각을 하면 좀 그런데 네. 각각의 어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신 것 같고 예. 물론 학자로서는 상상력이 풍부하면 할수록 어떻게 학문적인 영역이 넓어질 수가 있지만 예. 그러나 그 내용과 강도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탁현민 지난번 청와대 행정관이 남자 마음 설명서에서 여성을 유형별로 설명해서 상당히 논란이 커졌다가 그것이 잠시 사라졌었는데 이제 또 남자란 무엇인가는 책으로 사실은 이 안경환 교수님께서는 사실은 공직자 뭐 이런 청문회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런 걸 생각했다면 이런 책을 저는 뭐 못 썼을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이것이 예술이냐 외설이냐 예.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형이 상학이냐 형이 하학이냐 이렇게도 또 비교를 할 수도 있고 이것은 본질론적이냐 아니면 존재론이냐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것에 대한 글을 썼다는 것은 그리고 글을 써서 이것이 대중한테 활자화돼서 나가는 거랑 예. 말로 하는 거랑 천질 차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글로 써서 활자화된 것은 수십 번 그 글에 대해서 본인이 끊임없이 재검토를 해서 네. 자신의 어떤 철학적인 것이 책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논문이고 저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칼럼이라든가 이런 이번에 남자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무부 장관이라는 그런 직책과 교수라는 직책을 놓고 봐도 마찬가지지만 법무부 장관이라는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어떤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부적절한 면이 상당히 많을 가능성이 크고 예. 물론 청문회 와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나 이제 국가관도 또 도마에 오를 수 있고 아들과 관련해서 아메리카는 또 하나의 조국이다 이런 또 네. 멘트도 했었고 또 이 남자란 무엇인가 책에서 물론 뭐 인용한 것도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여성관 어떤 소수자 인권을 상당히 배려해야 될 것이 어떤 뭐 개혁 정부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을 집행하는 어떤 이런 것을 반인권적인 모습이라고 비판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논란이 클 이런 청문회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제기된 논란에 대해서 안경환 후보자가 앞으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해 보도록 하고요. 예. 네, 어제 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긴 한데 문 대통령이 김상조 위원장 임명 강행을 한 걸 두고 지금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임명 강행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그걸 강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강행이라는 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뭐 예. 했을 때 강행이라고 네. 할 것 같고 저는 그냥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협조가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 예. 그냥 절차에 따라 임명한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네. 저는 오히려 야당이 좀 잘못하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청문회의 취지라는 게요. 이제 언론이나 야당이 의혹을 많이 제기하잖아요. 예. 그럼 그 의혹을 제기했다고 내정자를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죠. 네. 그러면 청문 과정에서 그게 그 의혹이 해소됐냐 안 됐냐 이걸 보시고 해소됐고 그리고 그 김상조 내정자 같은 이제 위원장님이시네요. 예, 예. 김상조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분이 공정거래위원장을 할 만한 식견과 철학과 능력이 있다는 점은 사실 여야가 다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그냥 그 다른 건하고 연계시키지 말고 부적격이라고 생각하면 부적격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뭐 야당하고 좀 더 의논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 좀 더 의논하는 게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 계속해서 공정거래위원장 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에 의해서 임명하셨고 다만 이제 이후에 좀 더 야당하고 협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여곡절 속에 임명이 됐고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대통령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분 쪽을 아끼고 북 쪽을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다. 그만큼 어떤 개혁에 대한 경제 네. 개혁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한데 지금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명이 이미 돼 있고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도 이미 청문회를 통과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재벌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이것이 제이노믹스의 핵심이고 이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 아젠다인데 예. 거기에서 봤을 때 지금 한 자리가 딱 삼각 트라이앵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여기에 딱 들어가서 일을 해야만이 김상조 그리고 장하성 실장이 둘이 합쳐서 예. 재벌 개혁이라는 그런 어떤 그 디자인을 하고 이것을 끌고 가는 사람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라고 네. 애초에 이렇게 이제 바둑판을 둔 건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춰서 이제 재벌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이 이제 시동을 걸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물론 규정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네. 한국당이라든가 야당, 바른정당이 끝까지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같이 계속 대화를 해야 될 텐데 야당이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상당히 비토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 앞에서 상당히 물론 민주당은 상당히 이렇게 감싸주고 하겠지만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고 그런 어떤 일하는데 조금 자신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하여튼 어차피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 뭐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도덕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예.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저는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김상조 위원장에 대해서는 같은 야당이라도 색깔이 조금 달랐죠. 예, 반대 정도도 달랐고요. 그리고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들은 김상조 위원장이 적격이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어요. 다만 자유한국당이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말씀 중에 이제 그 재벌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좀 오해를 가져올 수가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김상조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재벌 개혁과 검찰 개혁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했을 때 초기에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어서 어느 정도 자영업부터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이것이 중소기업은 직접 지원을 하고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다가 예. 이것이 마중물 역할을 해서 이제 말하자면 대기업 일자리도 창출되길 기대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게 재벌 개혁이 일자리와 연결된다고 하는 부분은 네. 이제 그동안에 재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예를 들면 그 상속의 불법성의 문제, 편법성의 문제, 예. 그다음에 내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문제. 그래서 이게 그 중소기업에 가야 될 것이 내부로만 도는 거. 예. 그래서 재벌 내부의 순환이 되는 이런 문제. 뭐 그다음에 순환 출자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를 바로 잡으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그러면 이게 상생 구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거니까 예. 중소기업 일자리가 많이 늘 거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김상조 위원장이 과거에 참여연대 활동을 할 때 소액주주 운동을 하다가 주총 현장에서 끌려나가고 예. 이런 모습을 많이 보셔서 예. 이분이 굉장히 근본적이고 과격한 재벌 개혁을 주장하나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굉장히 있는데 급진적일 네. 것이다. 안 그렇습니다. 네. 소액주주 운동 자체가 재벌이나 그 대기업의 그 카르텔적인 연관을 그것 구조적으로 깨겠다는 게 아니고요. 예.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뭔가 바꿔보겠다는 굉장히 온건한 운동이라 네. 사실은 재벌 개혁론자들 내에서도 또 온건하다고 비판받기도 하는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지켜봐 주시면 현실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행보를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그 재벌개혁 얘기하다가 조금 돌아갔는데 다시 그 인사청문 전국에 관련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을 문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다음에는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거든요. 근데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김희수 후보자에 대한 거취 문제도 정치권의 선택이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표결 대상자이니까요.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도 문 대통령이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예. 강행을 하리라고 봅니다. 강행을 하면
어차피 한국당은 이미 돌아섰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까지 강한 야당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예. 그러면 결국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내정자를 버리는 카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예. 그러나 일단 임명을 하고 국회에서 표결 과정은 지켜보자. 예.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 내정자를 임명을 한다는 것은 지금 명분이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명분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을 하면서 네. 한국당이 저항은 상당히 강하지만 그러나 행동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강경화 이 내정자를 하는 것은 야당 3당이 다 합의해서 강경화 후보자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은 두 가지 어떤 측면에서 정권의 타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첫째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투표에 영향이 끼칠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추경에 상당히 큰 영향이 끼칠 것 같아서 예. 그리고 나머지 앞으로 있을 그 청문회 전국 있지 않습니까? 네. 청문회 전국에서 제1야당이 청문회 전국을 보이콧할 가능성도 있고 예. 결국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한국당 전당대회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한국당 전체가 다시 여기에 다시 몰입해가지고 그 후보들이 또 인사청문회 이 전국을 이용해서 전당대회 전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각각의 어떤 모습에서 정치적인 이득을 꾀하려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한 국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제가 좀 예,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예, 저는 강경화 후보자를 거부하시는 이유가 잘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강경화 내정자의 경우는 진짜 유엔에서 일 잘하시던 분 우리가 모셔와서 예. 이런 식으로 낙마의 사유도 되지 않고 한 방이 없었다는 건 다 인정을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내친다면 이게 국제사회에서 저희가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미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야당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 외무부 장관 후보자,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이런 식으로 낙마시키고자 하신다면 그건 저는 발목 잡기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의 반응을 감안한다면 한국당도 돌아선다고 혹시 보세요? 혹시? 그러니까 돌아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장성호 건국대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